네,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과 관련해서 30일 동안 에너지 시설에 대한 상호 공격 중단을 전격 합의했습니다. 양국 모두 이번 통화 내용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두 정상은 앞으로 지속적인 연락을 통해 우크라이나 종전 문제를 논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네, 이에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부분 휴전에 찬성한다면서도 트럼프 대통령과의 대화를 요청했는데요. 관련 내용들 봉영식 연세대 개건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자, 우리 시간으로 어젯밤이었죠. 트럼프 미 대통령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을 위한 전화 통화를 가졌습니다. 약 90분 동안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양국 모두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거든요. 교수님께서 어떻게 보셨습니까? 긍정적으로 평가할 것이냐, 부정적으로 평가할 것이냐는 그 기준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정전 협상 시작을 바라는 측 입장에서 본다면은 아직 산 넘어 산이다 이야기할 수 있지만 긍정적인 그런 합의를 미국과 러시아가 정상 수준에서 얻었다는 면을 본다면은 이제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기 때문에 중요한 첫 걸음을 띄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 뉴스 그 주제에 앞서서 보도한 대로 이스라엘과 이제 하마스도 가자 지구에서 서로 휴전에 합의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포로 교환에서도 합의를 하고 실행을 옮겼지만 네. 다시 또 이스라엘이 군사 행동을 재개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본다면은 이런 30일 동안의 부분 휴전 합의도 얼마나 지속 가능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도 여러 가지 장애와 고비가 있다. 미국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빨리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이제 정전으로 이끌고 싶고 또 긴 외교 호흡으로 본다면은 평화협정 체결까지도 추진을 하겠습니다만은 아직 그 시작에 불과하다. 좋은 시작이지만 이것을 그 과대평가해서는 위험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차근차근 해야 된다는 것이고 일단은 휴전이 흑해 해상에서부터 진행이 된다라고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흑해 해상에서 시작을 한다라는 거는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우크라이나 측에서는 이제 흑해라는 지역을 꼭 집어서 여기서부터 휴전을 해서 네. 서로 이 평화적인 전쟁 종식에 대한 의지를 타진을 해보자, 확인을 해보자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이게 흑해 지역이라는 것을 과연 우크라이나 정부와 러시아 정부가 똑같이 보고 있는 지역적인 개념이냐? 여기에 대해서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이죠. 흑해 지역이 우크라이나 정부가 인정하는 흑해 지역이 있을 수 있겠지만 러시아 정부가 인정하는 흑해 지역과 우크라이나 정부가 인정하는 흑해 지역은 차이가 있을 수도 있고 비근한 예로 또 지금 논란의 여지가 될 수 있는 것은 백악관은 러시아와 미국 두 정상이 에너지와 인프라에 대한 휴전이라고 밝혔어요. 네. 그러면 에너지 앤 인프라스트럭처인데 네. 크렘린궁 발표는 약간 다릅니다. 에너지 인프라스트럭처, 에너지 인프라에 대한 부분 휴전에 합의를 하였다고 봤거든요. 예. 그러면 흑해 지역에 관해서 과연 우크라이나 정부와 러시아 정부가 같이 보고 있느냐 논란의 여지가 있겠죠. 그렇다면 이제 전투가 어디서 발발할 것이고 개시될 때 과연 문제가 없을 것인가. 그리고 미국은 에너지와 인프라에 대한 휴전이라고 밝혔는데 러시아 측은 에너지 인프라에 대한 부분 휴전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예. 이것은 일단 트럼프 행정부는 좋은 시작이다. 좋은 시작이다고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만 네. 실질적인 실행에 있어서는 앞으로도 굉장히 그 뭐 군사행동 중단이라든지 이런 면에서 봤을 때는 여러 가지 좀 논란의 여지가 남아 있다 이렇게 보이고 중요한 것은 우크라이나 정부가 참여하지 않은 러시아와 미국 간의 정상 간의 합의입니다. 따라서 이제 우크라이나 정부는 계속해서 나오는 것이 이런 30일간의 부분 휴전에 긍정적으로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만은 미국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요구하고 있어요. 네. 그만큼 러시아 정부가 이 미국과 러시아 간 정상 합의에 얼마나 소외되어 있는지 전쟁 당사자이지만 그것을 잘 보여주는 또 일면이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정부가 인정하고 합의할 수 있는 우크라이나 군과 러시아 군 간의 에너지 인프라라든지 에너지와 인프라에 관련된 30일간의 부분 휴전이 얼마나 실현될 수 있을지는 조금 더 두고 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요.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미국 측의 세부 정보를 얻기 위해서 트럼프 대통령과 대화를 원했다고 하고 있는 상황인데 미 입장에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지도 궁금하고 앞서 백악관을 방문했을 때도 트럼프 대통령과의 그런 에피소드라고 해야 될까요? 설전이 있었죠. 있지 않았겠습니까? 받아들일 거라고 보십니까? 우크라이나 정부 입장에서는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꼭 집어서 야박하게 이야기했지만 카드가 없는 상태이죠. 결국에는 그 백악관에서 설전을 벌인 이후에 젤렌스키 대통령이 늦게나마 미국 국민의 우크라이나 지원에 대해서 감사한다는 메시지를 냈습니다만 벌써 때가 늦어서 잠시나마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정보 지원을 중단했죠. 네. 그래서 특히 크루스크 지역에서는 전세가 급격하게 러시아군에게 유리하게 전개돼서 일간의 평가에 따르면은 러시아 영토인 크루스크 지역에서 우크라이나군이 수세에 몰렸다. 러시아가 크루스크 지역의 86% 정도를 장악했기 때문에 크루스크 전역을 장악하는 것은 시간 문제다. 이런 측면에서 또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이런 부분 휴전에 대해서 굉장히 그 부정적인 입장을 보인 것입니다. 시간이 러시아 편이라는 전황 파악이 있었기 때문에 휴전에 관심이 없다고 계속 강경한 입장을 미국 트럼프 행정부에 보인 것이죠. 하지만 일단은 정상 간에 트럼프 푸틴 간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속적인 평화로 이끌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여는데 합의했기 때문에 예. 만약에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또 압박을 가하는 차원에서 군사 정보와 지원을 중단한다면은 예. 오히려 이렇게 불씨를 키운 것이 다시 사그라들 그런 위험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그 정도의 극단적인 차원에서의 대우크라이나 그 압박을 가할 것으로는 여겨지지 않고 또 젤렌스키 대통령도 긍정적인 평가를 했으니까요. 네. 일단은 긍정적인 채널을 통해서 또 긍정적인 수단을 통해서 우크라이나 정부의 이 합의의 구체적인 내용을 일단 공유를 하고 여기에 대한 젤렌스키 정부의 어떤 인정이랄까요? 그 지원을 유도하는 방법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런데 푸틴 대통령은 지금 말씀하신 뭐 군사 지원이라든가 정보 지원을 중단해달라고 또 트럼프 대통령에게 요구한 상황이란 말이죠. 그러면은 이 부분을 트럼프 대통령은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제가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라도 그런 압박 카드는 계속 유지를 할 것입니다. 네. 왜 벌써 제가 그런 카드를 그 철회를 하고 나서 미국의 입장을 100% 수용하겠습니까? 아직도 이제 전쟁은 계속되고 있는 것이고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이거는 휴전 협정이 아닙니다. 30일이라는 굉장히 단기간 서로 싸우지 말자는 그리고 전면적인 휴전도 아니고 일정 지역 에너지 인프라 관련된 지역에서만 우크라이나 군과 러시아 군이 교전을 중단한다는 굉장히 작은 첫 걸음입니다. 예. 따라서 러시아 푸틴 정부로서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국의 군사 지원을 중단해라는 이런 강경책을 계속 고수할 전략적인 이익은 충분히 남아 있는 것이고 또 반대로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런 첫 걸음에 대해서 우크라이나 정부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미국 정부의 긍정적인 화답을 내세우면서 동시에는 우크라이나 정부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안전보장 조치는 어떻게 할 것이라는 것을 계속 미국에게 촉구할 것입니다. 그렇군요. 앞서 저희가 미국과 러시아 두 정상이 핵무기 비확산 문제에 대해서 협력하기로 했다는 이야기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그렇다면 이 부분이 전 세계의 핵무기 비확산으로까지 연결이 될 것인가라는 부분도 관심이 쏠리고 있고 나아가서 우리 입장에서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해서 북한의 뉴클리어 파워를 언급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네. 한반도의 비핵화까지 이어질지도 궁금한데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아름다움은 보는 사람 눈에 달려 있다. 그래서 강대국 패권주의 입장에서 보는 글로벌 비핵화와 그런 비핵화라는 가치에 기초한 인권과 민주주의 차원에서 이야기하는 글로벌 비핵화는 그 개념이 다를 수가 있겠죠. 전 세계의 스톡홀름 평화연구소 평가에 따르면은 약 9,600개의 핵무기가 있습니다. 근데 9개 나라가 그것을 유지하고 있는데 예. 그 핵무기를 군축하는 것은 사실 이런 핵무기 소유국에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첫째는 우발적인 핵전쟁 가능성을 막아야 되고 두 번째는 핵무기를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비쌉니다. 그래서 북한만 해도 핵무기 자체를 유지하는데 약 9억 달러, 우리나라 또 1조 2천억 원을 사용하고 있고 따라서 핵무기를 감축하는 것은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라고 할 수 있겠죠. 또 트럼프의 미국은
가장 중요한 타겟 국가는 아무래도 중국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중국과의 패권 경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기 위해서는 러시아와 중국 간의 밀착 관계를 어떻게 해서든지 와해해야 합니다. 즉 러시아를 중국으로부터 떨어뜨려야 되기 때문에 어서 빨리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의 종전을 이룬 다음에 러시아와의 직접 거래를 통해서 패권 강대국 대 강대국 차원의 외교를 통해 가지고 군축에 들어가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다음에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의 이제 중국의 군사적 굴기를 막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할 그런 준비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런 핵 비확산 조치는 사실 민주당 정권, 오바마 행정부라든지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꾸준히 추진해왔던 정책이지만 그 전제가 달랐던 것이죠. 트럼프 행정부는 힘을 통한 평화를 추구하는 강대국 간의 실질적인 거래를 통한 핵 군축이라고 한다면은 핵 없는 세상을이라는 슬로건을 주장하면서 노벨 평화상까지 수상했던 오바마 행정부라든지 조 바이든 행정부는 이것은 인류의 운명이 걸렸다는 평화주의 입장에서 핵 군축을 논의한 다른 케이스입니다. 자, 그리고요. 이 미국과 러시아 양국 간의 이 대화에서 관계 개선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서로의 필요성에 대한 부분을 강조했는데 이 부분은 어떤 의미로 봐야 되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실 트럼프의 미국은 러시아와 이야기를 하면서 러시아의 관계 개선을 이야기하지만 네. 정말 더 중요한 궁극적인 목표는 아무래도 중국인 것이죠. 그래서 소위 수정주의 국가들 간의 연결, 즉 러시아, 이란, 북한, 중국의 이런 협력 연결고리를 약화시킴으로써 미국과 중국 간의 패권 경쟁에서 미국이 더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겠다는 보관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러시아와 잘 지내겠다는 이런 트럼프의 대러시아 정책은 사실 그 자체로도 가치가 있지만 종국적인 목표는 러시아를 중국으로부터 멀리 떨어뜨려서 미국에 가까운 위치로 옮기는 것에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유럽 나토 회원국이 이런 트럼프 정부의 러시아 정책을 우려하고 비판하는 것은 그렇다고 러시아가 중국으로부터 멀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미국으로부터 혜택을 받을 것은 다 받은 다음에 계속해서 중국과의 전략적 협력을 유지할 것이기 때문에 괜히 이런 식으로 러시아 달래기 외교 정책을 하는 트럼프는 결국에는 자충수에 걸릴 수밖에 없다. 괜히 전통적인 우방 국가였던 유럽 나토 회원국과는 등을 돌리고 서로 관계가 어려워지는 자충수를 들면서 러시아로부터는 예상했던 중국과의 근거리 외교를 원거리 외교를 성취하지도 못하기 때문에 이것은 전제가 잘못된 대러시아 정책이다. 이런 비판이 유럽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저희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봉영식 연세대 개건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